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보험료하고 보험료하고 보험금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틀려요? 어, 그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 보험자한테 에, 내는 거죠.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사고 난 만큼 보험금을 받는 거죠. 보험회사가 주는 게 보험금이에요. 그러면 납부입니까? 지급입니까? 이런 것들은 지급이라고 해요? 납부라고 해요? 틀려요, 엄연히.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래요? 다 지급이에요. 개인 간에 거래하면서 하는 거는 지급이라고 하고, 자, 국민이 국가 등에다가 하는 거는 납부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뭐 세금, 국세, 지방세는 납부라고 그래요. 공과금은 납부라고 하고, 개인 간의 관계는 지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한테 보험료를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의 특성이 있어요. 보험계약의 특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되는 건데, 에, 처음에 사행성이라고, 사행성. 보험계약은 보통 사행성 있지 않나요? 우리가 생명보험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내가 낸 보험료는 한 1억 정도 돼요. 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보험금 얼마 받아요? 1억밖에 안 받아요? 보통 생명보험은 뭐 20억, 30억, 50억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명보험은 사람의 가치는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격은 평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100만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50만 원짜리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 그렇게 하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겠죠.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보험 수익자가 그 100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손해보험은, 재산보험은 손해가 난 만큼만 줘요. 그러나 인보험은 같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생명보험을 100억짜리 넣었다 하면은 대신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겠죠. 1억짜리였다면 보험료가 적겠죠. 그 차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행성이 있어요, 없어요? 보험계약은. 우리 로또 대표적으로 사행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합법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국가가 보험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복권도 마찬가지. 복권은 그렇잖아요. 로또 복권. 그러나 도박도 사행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험도 사행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연히 사고가 나면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물론 손해보험은 사고 난 만큼 받지만 인보험은 정확히 정한 대로 받잖아요. 사행성 있어, 사행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합성 있어요, 부합성. 어, 지금 여기서부터 좀 시험 문제거든요, 우리가. 부합성은 뭐예요, 부합성? 부합성. 당연히 이제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지금 여기 보면 계약이라고 써있잖아요, 계약. 계약은 거래죠. 그럼 거래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하루에 거래를 몇 번 하셔? 그렇죠. 셀 수 없어요. 다 거래예요, 거래. 그럼 거래는 혼자예요? 상대방하고 같이 해요? 상대방이 반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래를 하고 싶어서, 계약을 하고 싶어서 청약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그 거래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승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승낙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만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 거래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 이제 부합계약성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갑이 X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시장가가 10억짜리예요. 근데 갑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됐다 이 말이죠. 살다 보면 큰 돈 필요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분을 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 가격, 시가가 10억이면 갑은 이 건물에 대해서 10억에 사가세요 합니까? 11억에 사가세요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치 또 이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 을이.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장 가격이 10억이면 이 사람은 10억을 부를까요? 9억을 부를까요? 9억을 부르죠. 그래서 둘이 주거니 받거니 뭐래요?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9억을 부르고 이 사람은 11억을 부르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어디서 합의가 돼요? 10억에서 합의돼서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계약은 다 이렇게 형성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보험계약은 부합성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보험계약은 이제 상자를 위한 계약인데 갑이 나오고 A가 나오고 을이 나와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갑을 우리는 보험 계약자, 얘는 보험자, 얘는 피보험자 그래요. 피보험.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갑과 A가 계약 당사자예요. 그래서 둘이 보험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자동차 보험 생각해 보자고. 그럼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회사는 A는 한 사람이에요? 수백만 명이에요? 아니, 보험회사. 삼성화재 한 명이잖아. 보험, 자동차 보험. 그럼 여기 삼성화재에 자동차 보험 가입한 사람은, 계약자는 보험, 가입자라고 하거든요. 가입자는 한 명이에요? 300만 명이에요. 여러 명이 아니라 100만 명 단위로 가니까 300만 명. 300만 명. 여기는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이 300만 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원리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이 보험회사는 일 봐요, 못 봐요? 아니, 한 명 다 밀당해가지고 계약 체결하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이 보험자가 뭘 만들어? 약관을 만들어, 약관. 그러면 자, 자동차는 딱 정형화가 돼 있어. 우리가 뭐 교차로나 뭐 신호등 위반하면 8계약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거의 뭐 쌍방이 많잖아요. 이렇게 쌍방거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딱 정형화 돼 있다니까. 자동차 사고로 딱 정형화 돼 있다고. 그래서 이 보험자가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 그리고 이제 여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나열해. 그러면 우리가 100으로 잡았을 때 만약에 100가지 내용이라면 자기가 작성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작성하겠어요? 불리하게 작성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한 70%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 프로 잡는 거예요? 30% 잡는 거예요. 만약에 100%다 해버리면 이 약관이 효력이 있으려면 금융위원회에 승인이 떨어져야 약관에서 효력이 있는 거고. 어디요? 금융위원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봐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우리가 예금 사업은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거고, 보험의 관리 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금은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거고, 이것도 다 우리 시험 범위니까 여기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기초부터. 나중에 시험들이 이런 설명을 못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70, 상대방 입장에서 30,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약관을 먼저 책자로 만들어, 소책자로. 그래서 이걸 울명 뭐라 하냐면 부동문자 그래요. 부동문자 이렇게. 부동문자. 소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험회사는 계약자한테 쓱 내밀어. 자, 요거 내용을 보시고 가입하시려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뭐 하고, yes 하고, 안 하려면 뭐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할 때 밀당을 못해. 보험계약은 이미 책자로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yes 하면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고, no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친한 지인이 어디 보험회사 영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는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떤 그 인사로 오시라고 했더니 오셨어. 오자마자 약관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자 입장에서 궁금해 안 궁금해? 그렇게 막 남긴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설계사에 뭐라고 그래? 읽는 것은 어디 가서 읽어보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뭐 해달라고 그래? 서명이 이거 어느 순간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험계약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멋있어요. 이렇게 밀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약관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사고가 딱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자는 밀당은 안 되고 yes, no만 하는 거예요. 그럼 yes 하면 계약이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성이라는 이야기는 yes하고 뭐밖에 못 한다. yes하고 no밖에 못 한다. 밀당은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원래는 거래니까 밀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보험계약 특성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부합성 하면 맞는 질문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부합성이란 말은 yes, no만 하지 밀당은 못 한다. 왜? 보험계약은 다 약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보험계약도 마찬가지고 재보험도 마찬가지, 재보험도 보험법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부합계약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영업성. 보험회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보험회사 치고 대기업 아닌 보험회사 있어요? 돈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보험 영업을 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또 회사 뭐 자금이 조금 뭐 여유가 안 되면 자기 회사 보험회사 갖다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영업성이 있어요. 보험계약은 영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통계, 확률 이론,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여기 보험계약자가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300만 명이 다 1년짜리인데 다 사고 날까요? 통계 확률을 해보니까 몇 프로 정도 사고 나더라? 몇 프로 정도 날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마한 사고부터 해가지고 큰 사고까지 했어요. 10%? 그러면은 보험회사 노다지 캐버리죠.
한 50% 난다고, 50%. 접촉사고까지 다 해가지고. 그잖아요. 50%는 사고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안 나면 안 날수록 다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 확률의 이론에 의하면 50% 정도, 그러니까 300만 명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70%는 이제 보험, 30%는 그 부가보험료라고 해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고 광고 홍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다 하더라도 얼마가 남아요? 원래 100% 걷어서 30%는 그 부가 영업 비용으로 쓰는 거고 70% 가지고 50% 사고 나서 50% 주고 몇 프로 남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 확률의 이론에 의하면 20% 남는 장사예요. 그걸 받침해 주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대수의 법칙. 요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대수 법칙이 뭐예요? 대수 법칙. 이것도 처음 들어보죠. 생소한 용어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 자, 우리 그 축구 경기 할 때, 진영 정할 때 동전각 하죠. 그래서 우리 100원,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보면은 숫자 나오고 사람 나온 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 선택하라고 그러죠. 자기가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이 나오면 먼저 좋은 쪽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동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 나온 걸 이렇게 해봤어요. 한 번 해봤더니 사람 나와. 두 번 해봤더니 그래도 사람 나와. 세 번 해봤더니 그래도 사람 나와. 이건 50%가 아니네? 원래는 2분의 1이니까 50%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00만 번 해봤어. 그랬더니 거의 몇 프로더라? 거의 몇 프로더라? 50%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론이 돼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속성. 우리가 아까 부동산 거래 계약은 계약을 한 번으로 딱 끝나요? 여러 번 해요?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한 번. 아니, 우리가 부동산 거래 계약하면 한 번으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보험 계약은 보통 뭐 5년, 3년, 10년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 했는데 사고는 안 나고 형편은 어렵고 매달 보험료는 빠져나가고 승질 나요, 안 나요? 그건 뭐예요?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예요? 해제하는 거예요? 해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지하는 거예요. 계속성이기 때문에. 해제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나왔는데 해제라고 말이 나와도 보험 계약에서는 다 해지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답을 맞춰요. 해지는 거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가 한번 100번이면 한 번 정도 나올 거예요, 해제. 그러더라도 그거는 해제 의미가 아니라 해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제는 뭐냐면 해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하면 그 계약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지는 여기서 계약이 이렇게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성립이 돼서 쭉 가다가 여기서 만약에 해지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해지 전까지는 이 계약이 유효예요, 유효. 해지 이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있고 보험 기간이 있고, 그럼 혹시 아세요? 되게 보면 우리 생명보험 보면 보험 기간은 30년이에요. 보험료 납입 기간은 몇 년이에요, 보통? 그렇죠. 보통 10년이에요. 왜 그렇게 짧게 잡을까요? 보험회사에서는 돈 받는 거는 빨리 받아야 돼, 늦게 받아야 돼?
10년 안에 다 받아본다니까요. 그리고 기간은 자기들이 책임지는 기간은 30년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고는 안 나고 보험료는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 사람이 자 15년 됐을 때 해지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원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30년이었죠. 그 다음에 보험금 내는 건 몇 년? 보험금 내는 건 보험금 지급은 몇 년간 했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미 10년 했으니까 15년 됐으니까 이미 보험료 다 냈어 안 냈어? 30년분 다 냈어 안 냈어? 다 내버렸어. 그러잖아요. 근데 해지를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이걸 딱 분배해가지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절반은 지났잖아요. 절반은.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만약에 뭐 1억을 냈다면 기간이 얼마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5천만 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해지 자 환급금 그런 거죠. 해지 환급금. 또 다른 말로 미경과 보험료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이 보험계약이 계속성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첫날부터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공성. 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현대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구나 물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히 편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각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안 도사리고? 그렇죠. 뭐 자동차 생각해 보자고. 지금 자동차 없으면 내 생활해요, 못해요? 만약에 나한테 자동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해서 나의 순발력, 기동력 엄청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종합보험에 안 들어있다면 나는 운전할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돼요.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한번 사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보험에 딱 돼 있어. 사고 나더라도 네 대신에 보험회사가 다 뭐 해줘? 다 보상도 해주고 처리도 해줘. 그게 내 마음은 좀 더 여유가 생겨 안 생겨?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네 삶의 질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그래서 보험은 공공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말로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사회성. 그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보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죠. 공공성, 사회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의성. 그래서 선의성은 뭐냐면 보험에 최소한도로 가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도덕적 양심을 갖고 해라 이 말이죠. 어떤 경우냐면 사행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낸 보험료는 1억인데 사고가 나면 내가 20억을 보험금을 받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고를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요? 내고 싶잖아요. 그래 또 이게 아주 머리 써가지고 과학적으로 내가 직접 불질러 다른 사람 시켜서 불질러 다른 사람 시켜서 과학적으로 불질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 부담을 다 안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연이 돼버리면 역선택이 돼버리면 공공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보험계약에 가입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최소한으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임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사고 내라고 내지 말라고. 내지 말라고. 불리르지 말라고. 화재보험 가입해놓고 불리르지 말라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적 결합성. 자, 이쪽 보겠습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거는 갑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부지런히. 남 한 시간 일할 때 2시간 막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한 10억 정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샀어요? 꼬마 빌딩을 하나 사서 10억짜리를. 그죠?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나면 어때요? 건물 있어요? 다 날아가요? 그럼 얼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1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1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A 보험회사한테 이 빌딩을 지키려고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명의는 자기가 계속 사업하니까 자기 앞으로 해요? 부인 앞으로 해요? 명의는 자기 앞으로입니까? 대부분 그래서 또 생색도 내야 되니까 보통 빌딩은 누구 앞으로 많이 해? 그래, 와이프 앞으로 하는 거야. 와이프 명의로 하는 거야. 자기 앞으로 온 사람들은 신세대고 우리같이 9세대는 다 부인 앞으로 하는 거야. 그 피보험자가 부인 앞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빌딩이 화재가 나서 불타면 여기부터 얼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뢰 피보험 이익은 얼마예요? 10억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을이 이 빌딩을 직접 사용해 세를 내놔. 그 세를 내놔. 병이란 사람한테 먼대차,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임차인은요, 여기 들어가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잖아요. 근데 자기 실수로 그래서 불이 나버리면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은 을한테 얼마를 보상해 줘야 돼? 그 보상 10억 해주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을 하고, 보증금은 이제 5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기 실수로 건물이 화재가 나면 그 보상에서 이 사람도 10억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 그리고 피보험자는 을로 해. 그리고 또 자기 보증금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럼 만약에 5억 줬는데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타버리면 을로부터 5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당장 못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임대인들은 보증금 5억 받아서 은행에다 딱 예치해 놓고 매달 이자만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 필요한 데다가 쓰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거의 투자하잖아요. 그래, 이 5억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도 이걸 피보험익으로 해가지고 여기다도 뭘 가입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 그러니까 임차인은 여기도 화재보험 10억 하는 거고 여기도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자, 을이 이제 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 뭐 자녀 뭐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분가하는데 뭐 임대라도 하나 해주려고. 그래서 자, 을이 농협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뭐에 은행 가서 뭐예요? 은행은 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린다 하잖아요. 돈 빌린다고 하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아니,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 금전 소비대차라고 그래. 소비대차. 얼마? 3억. 근데 은행은 3억을 을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목적이요. 근데 이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해? 원금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변제기 때 원금 3억을 회수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을이 3억을 변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협은행은 을을 못 믿어.
그러니까 여기 건물에다가 뭘 설정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하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냥 저당할까요? 근저당할까요? 왜 근저당합니까?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어? 그래서 여기서 근저당. 왜? 저당하고 근저당하고 같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려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를 떠나서 상식이에요, 상식.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똑같아. 뭐 때문에 은행들은 다 근저당으로 갈까? 저당으로 안 하고. 그리고 은행들은 돈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근저당한다. 정확히는 다 모르시니까 어렴풋이 알것 같은데, 자, 이런 건 있어요. 피담보 채권 범위가 원금, 이자, 위약금, 연체이자, 실행비용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원금, 이자, 위약금, 연체이자, 실행비용 이렇게 있어요. 실행비용이 뭐냐면, 자, 3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 근저당은 임의경매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은 바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비용을 먼저 내야 돼요. 그래서 실행 비용을 법원에다 먼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예요. 그럼 1.5%를 먼저 내야 돼요. 1,500만 원을 먼저 내야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를 실행, 그런 가지고 이제 그 집행관들, 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뭐, 이런 출장료 이런 걸 다 1,500원 수수료를 생기는 거예요. 이걸 선납하거든요. 먼저 내고 경매를 주세요 해야 법원에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돈 안 내면 경매 안 해줘요. 이게 몇 프로냐면 1.5%예요. 이렇게. 근데 근저당은 이 1,500만 원 먼저 냈잖아요. 지금 농협은행이 법원에다가. 이거 돈 3억 안 주니까 경매해달라고 냈잖아요. 그럼 1,500만 원을 비용에서 공제니까 먼저 받아요. 그래서 자, 누군가가 경매가 실행해서 A가 경락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자, 경락 대금을 내면 첫 번째 비용에서 공제를 해요.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놈 있으면 두 번째 최우선 변제를 해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들어가면 세 번째 당해세. 그 다음에 남은 놈 있으면 우선 변제. 그래서 이 1,500만 원을 근저당은 여기서 받아요. 근저당은. 근데 일반 저당은 여기서 받아요. 저당은 1,500만 원을 이 실행 비용을 저당은 여기서 받지만 근저당은 여기서 받아요. 왜냐면 여기 못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최우선 변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나 그 다음에 근로자 있잖아요. 퇴직금 3년분, 급여 3개월분. 근데 만약에 갑이 회사를 운영했어. 직원이 300명이었어. 안 돼가지고 쫄딱 했어. 그러면 이 직원들 지금 퇴직금, 급여 다 줬어? 못 줬어? 못 줬어. 근데 이렇게 해서 경매가 실행되면 귀신같이 다 빼가버려. 그러면 근저당은 여기서 1,500원 받았잖아요. 저당은 여기까지 내려와? 못 내려와? 못 내려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근저당을 하는 거는 이 실행비용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일반 저당은 여기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담보대출이자 몇 프로입니까? 통상적으로. 그럼 5%라고 합시다. 5%예요. 그러다가 연체하면, 여기 연체이자란 말이에요.
연체이자는 몇 프로예요? 15%예요. 그래서 내가 이자를 연체 안 하고 착실히 내면 이자 5% 주는 거예요. 돈 갚을 때까지. 그잖아요. 근데 연체를 했어. 그럼 어디로 가버려, 이제? 5%가 몇 프로 둔갑해버려? 15%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반 저당은 몇 년이 되면, 1년이 되면 다시 5% 원상복귀가 돼. 1년이 되면 다시 5% 돌아간다고. 내가 돈을 못 갚았어. 이자가 5%다가 연체면 15% 갔다가 1년이 되면 다시 5% 돌아간다고. 일반 저당은. 근데 근저당은요? 계속 몇 프로예요? 돈 갚을 때까지 15%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채권 최고액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럼 내가 은행에서 1억 빌리면 채권 최고액은 1억으로 기재해요? 1억 4천에 1억 5천을 기재해요? 그러잖아요. 이걸 예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실행비용 여기서 받고 연체이자로 무제한 받기 위해서 다 뭐로 해요? 뭐로 해요? 근저당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이 상식이요. 근데 만약에, 자, 농협의 입장에서, 근저당권의 입장에서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어. 근데 그러면 3억도 안 줘. 그러면 경매 실행해 못해. 건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실행해요 못해요? 아니, 건물이 불타가지고 없어졌다니까. 아, 건물이 있어야 경매를 신청할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세요. 가바우라고 지금 부부간에 건물이 날라가버리면 10억 날라가서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3억 갚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경매를 해야 돼. 경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도 여기다가 뭘 가입해요? 화재보험을 가입해요. 얼마를? 3억을. 그러면 저당권자들 은행들이 다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몰랐잖아요. 그럼 봅시다. 이 물건 가격은 얼마예요? 이 건물 가격이 뭐라고? 보험 가액이라고 그래요. 보험 가액. 보험 가액.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10억. 여기 10억. 여기 5억.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25억. 그 다음에 여기 얼마? 3억. 그럼 얼마예요? 28억.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28억. 여기는 10억. 어느 게 더 커요? 이렇게 크잖아요. 이걸 우리는 중복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중복보험은 인정해야 안 해요? 금지예요, 금지. 항상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입하고 금액 일치해야 돼, 이렇게. 이게 전부, 이걸 일치해야 되거든. 일치하거나, 이쪽이 더 크거나. 이렇게 하면 인정하는데 이거는 지금 금지한단 말이에요, 금지. 근데 이 경우는 그 중복보험으로 안 봐. 왜? 피보험자가 다 틀려. 의뢰 피보험료은 10억이고, 병의 피보험료은 15억이고, 농협의 피보험료은 3억이야. 그래서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 다 각자 따진 거라고. 그건 뭐 때문에 하냐면 인적 결합성 때문에 그래. 오케이? 좀 어려운가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첫날인데. 그래서 보험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데 1차 공부할 때 이렇게 쌓아놓으면 2차 공부 편하다니까. 그래서 인적 결합성 때문에 이렇게 중복 보험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액하고 여기 보험금하고 이것만 둘이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같아 틀려? 같잖아요. 보험 빌딩이 10억이고 이 사람이 보험 가입한 게 10억이 일치하잖아요. 그 전부 보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증금하고 여기는 10억이고 여기는 5억이잖아. 요것만 따지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하고 요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자, 3억하고 여기 건물 가격하고 요것만 따지는 거예요. 뭐 땜시? 인적 결합성 때문에. 그래서 중복보험으로 인정을 안 하고 다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보험의 인적 결합성이라고. 합산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도 여기도 을이면 다 파겠죠. 여기 을의 피보험료가 얼마예요? 10억이죠. 병의 피보험료가 얼마예요? 이 보증금 5억이고 요놈은 따로고 별개의 계약이고 또 여기하고 이거 10억 똑같은 거 이거고 그 다음에 농협은행에 어는 이 3억이 지금 피보험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 안 한다. 그 이유는 인적 결합성 때문에 그렇다. 즉 말해서 이해관계가 같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인적 결합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자, 편면적 강행규정. 자, 여기까지하고 이제 10분 쉬었다 할 거예요. 편면적 강행규정이 뭐냐면 이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별도로 특이하게 해서 배제를 못 시키는 게 강행규정이에요. 근데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얘기는 한쪽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보험 가입자 갑하고 A 보험자하고는 둘이 대등합니까? 대등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보통 일반 시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10억짜리 빌딩 하나 마련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법적으로 해박해요? 해박하지 않아요? 법대도 안 나왔어. 법대 나왔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그냥 시민이요. 책임져 사람도 얼마밖에 없어? 얼마밖에 없어? 10억밖에 없어. 그러면 삼성화재 봐봐. 여기는 어때요? 재산이 얼마나 많아? 10억이요? 몇 조요? 그럼 여기는 공무변호사만 50명이요. 여기는 법 잘 모르는데. 그럼 둘이 대등에 차이가 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둘이 이제 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두 개 비교해서 약자인 갑한테 유리하게 해 놓으면 그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약자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은 그건 유효. A한테 유리하게 한 것은 그것이 편면적 강행이죠. 그러니까 약자한테 뭐 하면 유리하면 유효, 무효? 유효. 약자에게 불리하면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해놔야 이 강자가 장난을 쳐, 못 쳐? 못 쳐. 왜냐면 법 조문에 딱 나와 있는데 A가 갑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기 유리하게 정해놓고 서명 안 하면 못 온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갑은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둘이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자에게 유리하면 그건 유효예요. 별도로 약자한 것은. 약자에게 불리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게 편면적 강행규정. 그래서 자, 사행성, 부합성, 영업성, 계속성, 공공성, 선의성, 인적 결합성, 편면적 강행 규정. 자,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동영상 찍어서 이제 내일 좀 올라가면 한번 이제 쭉 보셔봐.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